2023학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2교시 수학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A와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더하기 2B의 값을 구하여라. 이제 동량 보이죠? 요렇게 4x 제곱 안 되겠네. 그럼 더하기 x 없어지고 빼기 3번 되겠습니다. 2번 항등식일 때 그러면 항등식이란 말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거든요. 2번 좌변과 우변이 같다란 소리는 얘를 전개했을 때 얘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이것을 개수 비교법이라고 수치 대입법이라고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치를 대입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수치라는 게 x값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는데 보통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애 있죠? 걔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치 대입법을 보여줄게요. 근데 개수 비교법도 하면 얘를 전개를 하면 x-2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돼서 a 값이 4 이렇게 바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면 x에다가 2를 대입해보세요. 여기다 2를 뿅 대입해보면 좌변은 빵, 우변은 4 더 마이너스 8 더하기 a여서 그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a는 4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졸 검정고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대입만 좀 잘해도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왜냐면 해 뜨면 대입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해 뜨면 대입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입을 잘 하면 문제를 잘 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3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는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여라. 그럼 x-1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1이죠. 그것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7은 5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인수분해한 식이 이렇다. 선생님이 이러면 인수분해를 다 외우면 참 좋겠지만 전개를 활용하랬죠.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a를 했더니 x 세제곱 더하기 9x 제곱 더하기 27x 더하기 27이 됐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a를 이렇게 3번 곱한 것도 여기 마지막에 있는 27이 되거든요. 상수가 되죠. 상수끼리 곱했을 때. 그럼 세제곱해서 27 되는 애를 여기 보기에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27 되는 거. 세제곱하면 1. 2의 세제곱하면 8. 3의 세제곱하면 27. 답 됐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곱셈곱이 기억하면 좋지만 기억이 안 나면 전개하고 전개할 때도 마지막 거만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보통 1회의 문제는 켤레 복소수가 뭐야? 라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2회 같은 경우는 1회보다 좀 어려워져서 이렇게 계산하라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i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 i 더하기 i의 제곱이니까 선생님 i 제곱 마이너스 1을 했죠. 그래서 2i 마이너스 1 여러분이 자주 보는 형태로 고치면 이렇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선생님 생각에는 이 문제에서 i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라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핵심 같아요.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 6번 선생님 대입하면 된댔죠. 근으로 갔는데 그럼 대입 2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 더하기 a 한 값이 0이 되게 하래. 그러면 4 빼기 12 더하기 a 한 값이 0. a 값은 8 나오겠습니다. 4번 되겠죠? 7번 2차 함수의 최대값 물었어요. 선생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기준은 뭐다? y값이다. y값 쫙 보니까 제일 큰 값 얼마? 5.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차 함수에서 여러분 y의 최대값인 거예요. 그럼 y값 중에 이 주어진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잡아내면 됩니다. 그럼 8번
근이래. 근 뜨면 대입, 해 뜨면 대입. 근 또는 해 뜨면 무조건 대입이라 했죠. 6번처럼 문제 풀 때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4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a. 16 빼기 12 더하기 a 값이 0이 된다.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가 떴네요. 해가 떴어요. 해 뜨면 대입, 대입. 첫 번째 식에서는 대입하기가 좋겠죠. 1차 식이기도 하고. 그러면 2 더하기 2b는 10. 그러면 b 값은 4. 그런데 a 값도 구하랬으니까 b가 4라는 사실을 아니까 x, 2, y는 4 대입하면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0이 되겠죠? 4 더하기 16이니까 그래서 a 값은 20. 그럼 두 수의 뭘 구하랬죠? 합을 구하랬죠? 24. 따라서 4번, 10번 이것의 해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지금 2차 부등식에서 해 구할 때는 대입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문제를 바로 해로 잡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아래 부분이겠죠? 이렇게 요거만 잡아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과 x는 4보다 작다. 되겠죠? 대입하는 건 물론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잘 그려야 수능 보기도 편하겠죠? 그 다음에 11번. 여러분 내분하는 거 공식 외우면 좋지만 못 외워도 상관없댔죠. 1대2로 내분한다. 총 3등분 한다는 거죠. 3등분. 무엇에? 선분 A, B를 3등분 했어요. 그 중에 1대2가 돼야 되니까 여기 0,2가 되겠습니다. 0,2 됐죠? 여러분 그림, 그래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수직이래요. 수직. 이러면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기울기의 곱이 1인데 1이랑 어떤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된다는 거야. 1과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애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들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데 4,0을 지난다. 대입. 그러면 x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인데 0이 아니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수직의 조건이고 평행한 것은 기울기가 같다예요. 그래서 평행하면 기울기가 만약에 a라 하면 평행하다 하면 기울기 a가 되고요. 수직이다 하면 기울기가 a라고 하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 1이라 하면 여기는 평행할 때도 기울기 1. 평행할 때 기울기가 3이라 그러면 여기도 3 이렇게 된다는 거고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1이라 하면 마이너스 1. 3이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두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기울기를 찾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 13번. 중심이 3,1이고 원방을 구하래요. X축에 접한다. 그림을 활용하시면 반지름부터 구하면 R은 1이 되겠습니다. 맞죠? 길이가 1이 되니까 2번, 4번 제끼고 1번이랑 3번 중에 3,1이 중심이래요. X가 3, Y가 1의 제곱 1.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X 여기 빼기 A 빼기로 들어가요.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 이 문제가 3,1이니까 반지름 1이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2,3을 y는 x에 대하여 대치. 그럼 여기다 밑줄 치시고요. x, y 자리 바꿔. 그러면 2,3을 자리 바꿔. 그러면 3,2가 되겠죠? 답은 4번. 근데 진짜로 그런지 볼게요. 이렇게 됐네. 그럼 y는 x에 대해서 데칼코마이 되죠? 이 길이 같잖아요. 그죠? 이게 접히니까 당연히 이 점이 이 점이랑 접히는 이거를 대칭이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혹시 잘 모르겠어. 그럼 이 점을 다 찍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이 3,1을 찍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접히는구나. 근데 3,-1을 찍어보면 여기 안 보이지만 여기 있잖아요. 3,-2가. 그럼 여기서 이거를 접는들 이게 대칭이동이 되는 게 2,3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실제로 풀어봐도 되고 기억하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15번. A 교집합 B의 값을 구하라. A 교집합 B는 A와 B가 모두 들어있는 원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이랑 6이죠? 그래서 3,6. 3이랑 6, 3,6이 아니고요. 3이랑 6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일 때 짝수 찾아라. 짝수 잡아볼게요. 2, 4, 6. 답 2번. 됐죠?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역함수 문제네요. 자, 역함수는 주어진 함수에 거꾸로 가는 함수예요. 이렇게 F 인버스. 그때 C 값 넣어보래요. 그러면 C를 집어넣으면 1.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8번. 이 그래프에서 무리함수를 이렇게 평이동 시켰을 때 값을 구하라.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x축의 방향으로 이러면 x 대신에 x-1 대입하고 y축의 방향으로 4만큼이면 y 대신에 y-4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뭐에 여기를 이걸 대입한다고요. y-4는 루트 x-1.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이걸 고치려면 y는 루트 x-1 더하기 4. 따라서 a 값은 1, b 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두 수의 합은 5가 되는데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1,4를 이제 무리함수에서는 여기를 그냥 여기 요 점 있죠. 요 점이 1,4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 x한테는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y는 그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그래서 무리함수를 풀 때는 뭐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리자면 무리함수는 1회차에 나오고 2회차에는 무리함수가 나와요. 유리함수는 1회차, 무리함수는 2회차. 그러면 여기 보세요. 1,4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그래프 위에 점이라는 것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y는 4일 때 1 빼기 a 더하기 b가 성립한다는 건데 여기서 잘 보세요. 좌변에 무리수가 없죠. 그럼 우변의 무리수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이 근호한이 0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1이고요. 그리고 남은 게 b만 남았는데 그 값이 b는 4라는 거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대입해서 푸는데 여기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무리수가 없네. 그럼 무리수 날아가. 근호한 0. 그 다음에 b만 남았어. 그 값이 4. 이렇게 문제 풀어도 되겠습니다. 19번. 순열 조합 문제에서는 순열 한 문제 나왔으면 보통 조합 한 문제 나와요. 따라서 자 여기서 문제를 보면 입구에서 쉼터까지 가는데 입구에서 쉼터 하나, 둘, 셋, 네 가지 방법으로 가면 되고 전망대까지 가는 방법은 이 네 가지 간 길에서 요 길만 이용하겠다면 네 가지죠. 반대로 또 요렇게 네 가지인데 요 길만 이용하겠다. 그래도 네 가지죠. 그래서 가는 방법이 총 8가지 또는 곱셈으로 생각해서 4 곱하기 2는 8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몇 개 안 되면 해보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종류의 과일이 있다. 이 중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과일 선택.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조합 문제가 되겠죠. 6개 중에 바나나 하면 복. 근데 바나나 선택하고 복숭아 선택하는 경우랑 복숭아 선택하는 경우랑 바나나 선택하는 경우가 같다. 바복이나 복바나 같다. 이렇게 되는 문제라면 조합 문제를 바로 6, 2를 해서 풀면 바로 15가 나옵니다. 6 곱하기 5, 1 곱하기 2 해서 나누기 뿅뿅 하면 15가 나오는데 이렇게 안 풀고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 정도 하면 시간 남거든요. 그러면 앞에 거 잘 풀면 이렇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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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하면 5개 나오죠. 바나나가 나머지 과일을 한 가지 선택하는 경우 5가지. 이제 바복이 아까 했으니까 다 복바는 안 돼. 그러면 복숭아는 이제 복귤, 복감, 복사, 폭포 이렇게 하면 4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귤은 복숭아 선택할 수 없어. 왜냐면 복귤이랑 귤복이 같거든요. 그럼 뿅뿅뿅 하면 3가지. 감은 귤감 안 된댔죠. 강귤은 한 번 선택한 같으니까 뿅뿅 2가지. 이제 사과는 포도만 가능하니까 1가지. 이렇게 해서 1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풀이 끝났고요. 아까도 여러분께 잠깐 이야기했지만 1회차보다는 2회차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1회차 시험을 치는 걸 권합니다. 물론 2회차도 풀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고생했습니다.